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사실상 주말이라기보다는 연휴에 가까웠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또 한글날이어가지고 또 하루 더 쉬었던 분들이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연휴 동안에 큰 이벤트가 하나 발생이 됐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 이 무장정파 간의 충돌이 또 일어나면서 이것이 지금 전쟁으로 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이렇게 좀 붉게 물들면서 이 비트가 또 기침을 하니까 알트들은 거의 이 피를 토하고 있는 수준으로 또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면서 오히려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일단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 먼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소식이 처음 나온 날짜가 바로 10월 7일 토요일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토요일부터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소식이 나왔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이 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어제 저녁 한 6시 반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이제 28K에서 최저로는 한 27.2K 선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온 시점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한 6시 반 정도인데, 그러면 이 시간대가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 반이면 미국 시간으로는 10월 9일 월요일 아침 5시 반, 그러니까 미국이 월요일을 맞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 역시 하락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비트코인이 이미 이 미국 중심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 미국 시간 5시 반에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또 알트들은 더 많이 하락을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 이 미국의 증시가 개장이 되면 과연 얼마나 하락이 나올지 그것이 또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 이 S&P 500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붉은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이 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에너지주 관련주들만 이렇게 비교적 큰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분위기가 이것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상승을 하더니 결국에는 S&P 500 같은 경우는 플러스 0.3%의 상승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뉴욕 3대 지수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도 플러스 0.59%, S&P 500도 0.63%, 나스닥도 0.39%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글날로 이 증시가 열리지 못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이렇게 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미 증시가 상승을 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이 연준 인사들의 입에서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상승으로 전환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부의장은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제약을 주시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미 이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도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던 이 미 증시가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을 했다라고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어제 미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 직후에 국제 유가가 단숨에 또 4%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얼마 전까지 이 국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해와서 이미 그 로직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가는 이 인플레를 자극을 할 수가 있고 또 인플레를 자극을 하게 되면 연준은 더욱 매파적으로 긴축 정책을 펼치면서 고금리를 또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또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된다라면 이 국채금리는 또다시 오르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달러도 강세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리스크에 국채금리, 달러, 유가 이 세 가지의 위협이 직면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발발이 되면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로 갈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전쟁이 증시가 상승이 되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도 매우 공감을 하는데 그럼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세론자 톱니가 이번 전쟁 리스크는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날 톱니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동 지역의 전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 수요 증가에 따라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꺾이는 과정에서 주식시장도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 전쟁 리스크가 심화가 된다라면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또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수요가 몰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국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미국 국채의 가격 상승이 또 동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 채권의 금리는 하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한 핵심 요인이 국채금리 상승세였던 만큼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에 대한 우려로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국채 금리는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 달러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만약에 이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 달러도 강세를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은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시면 지난주에 4일 전에 불안불안한 미 증시가 현재 최대 악재이다 라고 하면서 10월의 옥토버 그러니까 상승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 영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S&P 500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최근에 이 S&P 500의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는 이 상승 채널 하단에 위치해 있고 이 200일 이평선 거의 끝부분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위치가 제가 보기에는 요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 200일 이평선이 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200일 이평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딱 그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200일 이평선과 이 상승 채널의 하단에 거의 맞닿은 지점에서 이런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요 상승 채널 딱 하단에 그 지지선을 맞고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데이터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까지의 이 지정학적 이벤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쟁이 발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표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이 표를 제가 좀 표시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걸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1941년 진주만 전쟁부터 최근에 이 9.11 그리고 이라크 전쟁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처음 1개월 정도 뒤에는 총 12번의 사건 중에 한 5번 정도가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이 S&P 500이 하락을 보였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단 3차례로 시간이 갈수록 이 전쟁의 위기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는 단기에 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서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이 전쟁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어제의 이 미 증시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된 것만 봐도 일단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시가 또 오른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에도 큰 틀에서는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하면서 상승을 못하는 것 뿐이지, 시간차를 두고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런 하락으로 27.2K 선까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이 9월달부터 생성된 요 상승 채널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 상승 채널 하단은 터치를 했지만 그 하단을 깨고 내려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로 또 다가왔는데,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이 매크로는 멀리서 봤을 땐 결국엔 노이즈였다라는 것을 지난 역사가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에 흔들리지 말고 무엇보다 뚝심 있게 내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의 기회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